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결이 다른, 하지만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드디어 BTS가 3년 9개월의 공백을 깨고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컴백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국에 생중계되었었는데요. 생중계 소식을 접한 해외 외신들은 이번 공연의 열기를 두고 마치 월드컵 결승전의 긴장감과 올림픽 개막식의 설렘이 혼재된 느낌이다 라며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음악의 본고장이자 자존심 높기로 유명한 영국의 주요 매체들조차 1960년대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자국의 전설 비틀즈 신드롬의 21세기적 부활이라며 60년 만에 찾아온 이 경이로운 문화적 현상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광풍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 순회 공연을 앞두고 지난 1월 진행된 티켓 예매는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터였으니까요. 당시 일부 도시에서는 팬클럽 선 예매 단계에서 이미 전석이 동났고, 남미와 유럽 등 41개 스타디움 공연 역시 티켓 오픈 단 사흘 만인 1월 27일에 공식적인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연 리스트에서 제외된 도시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눈물겨웠습니다. 자국 정부를 향해 제발 BTS를 우리 도시로 데려와 달라는 집단 민원이 빗발치는가 하면, 심지어 멕시코의 대통령은 공식 인터뷰에서 우리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추가 공연을 간곡히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국가 간 외교 의례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참으로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된 것이죠. 이에 대해 우리 대통령은 멕시코 정부의 뜻을 해당 기획사에 정중히 전달은 하겠으나 공연 여부를 결정한 권한은 오직 기획사에 있다며 정중하면서도 다소 난처한 입장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일개 그룹의 공연 일정을 두고 국가 정상들이 이토록 민감하게 움직이는 모습,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유로 화제가 된 곳은 미국 텍사스의 국경도시 엘파소입니다. 사실 인구 70만 명 정도의 이 중소도시의 시장은 무려 6개월 전부터 끈질기게 공연 유치 작전을 펼쳐왔는데요. 결국 뉴욕이나 LA 같은 내노라 하는 대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마침내 BTS 공연 유치권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장이 이를 두고 내 공직 인생 최고의 정치적 업적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할 정도이고, 엘파소 시민들 역시 우리가 그 쟁쟁한 대도시들 사이에서 당당히 BTS를 불러왔다며 자신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말 그대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BTS의 세계 투어는 이제 단순히 일개 팝스타의 행사가 아닙니다. 범지구적 문화현상이자 대한민국의 국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경제적 사건으로 진화한 것인데요. 이번에는 영화계로 살짝 눈을 돌려볼까요? 작년 한 해 전 세계를 뒤흔든 애니메이션, 바로 K-POP 데몬 헌터스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미국의 소니 픽처스가 제작을 하고 넷플릭스라는 거대 플랫폼이 배급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온통 한국인의 전통과 정서, 그리고 우리의 생생한 일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모습은 할리우드일지 몰라도 그 영혼은 완벽한 한국산인 셈이죠. 이 캐대언의 기세는 그야말로 어마무시했습니다. 미국의 골든 글러브는 물론이고 그 보수적이라는 그래미 어워즈까지 단숨에 휩쓸어 버렸으니까요. 특히 주제국인 골든의 인기는 독보적이었습니다.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무려 8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우더니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차트에서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영화계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까지 거머쥐며 활용 점정을 찍었습니다. 요즘엔 영화 기생충 이후
아카데미 후보 명단에 한국 영화가 이름을 올리는 게 워낙 단골이 되다 보니 이 아카데미 시상식이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우리나라 대종상이나 청룡영화제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영화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법 같은 변화입니다. 이 영화의 열풍 덕분에 우리의 국립중앙박물관이 작년 한 해 무려 65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 전 세계 박물관의 대명사라 불리우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조차 제치고 당당히 세계 3위의 박물관이 된 겁니다. 이제는 프랑스 루브르나 바티칸 박물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명소로 떠오른 것이죠. 전 세계인들이 영화 속 한국의 아름다움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앞다투어 우리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일궈낸 진짜 국격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가 이토록 열광하는 이 대한민국 신드롬은 과연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원래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을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을 써내려간 나라입니다. 오늘은 그 기적 같은 우리의 성장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K컬처에 자부심 느끼는 거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것이든 앞에 K자만 붙으면 세계 최고 최첨단으로 인정받는 이 시대, 사실 이 멋진 판을 깔아준 진짜 주역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지금은 뒷방 시니어로 서서히 물러나고 있는 우리들, 바로 우리 세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지금의 이 위상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죠. 원래부터 쭉 그래왔던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엔 정말 기묘하면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당최 이해가 안 갈 만큼 신기한 그야말로 전설 같은 서사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경제 부분을 살펴볼까요? 흔히들 경제의 기적적 성장을 이야기할 때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독일이나 일본의 예를 많이 듭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중요한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가들이 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정지되고 수입이 끊겼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 사람들에겐 무형의 자산인 지식과 기술이 남아있죠. 면허가 회복되거나 여건이 조금만 좋아지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기술로 금방 재기하여 원래의 위상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이요? 독일의 잠수함은 과거 세계 최강이었으며 미국이랑 핵무기 개발 경쟁하던 나라였어요. 일본이요? 2차 세계대전 전부터 이미 항공모함을 여러 척 만들어 운영하며 미국에 먼저 전쟁을 걸었던 나라입니다. 이런 두 나라 모두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긴 했지만 국제적 환경이 조금만 받쳐준다면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과 기술이 어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 다시 재기하는 것은 결국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시작점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조선 말기 급변하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뒤늦게 문을 여는 바람에 근대화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뒤이어 찾아온 일제강점기 35년은 또 어땠나요? 일본에 의해 철저히 계산된 수탈형 경제 구조 속에서 우리는 기술이 축적될 수 있는 생산기지로서가 아니라 그저 원료를 퍼주고 자기네 물건을 사주는 소비시장의 역할만을 강요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제가 우리의 산업화와 근대화에 공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저는 말도 안 되는 억지 해석이라고 봅니다. 도둑이 내 집 곳간을 털어가려고 철도를 깔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집을 위한 철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방 직후 우리의 생산 기반은 처참했습니다. 혹시 그 시절 구전되던 인천의 성냥공장 아가씨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한 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시설이라는 게 고작 성냥공장 정도였으니 당시 우리의 경제가 얼마나 빈약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그 초라한 시설들조차 3년간의 6.25 전쟁으로 형체도 없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전쟁이 마무리된 1953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단돈 67달러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빈국으로 분류되던 가봉의 100달러, 가나의 130달러보다도 한참 낮은 숫자였습니다. 전후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셈입니다. 결국 우리는 제로 베이스도 아닌 마이너스 베이스 상태에서 이 위대한 기적을 써내려가야 했던 것입니다. 독일이나 일본의 경제 재건을 우리의 경제 성장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명문대를 다니다 잠시 퇴학당한 학생이 마음 잡고 다시 공부해 원래 학교에 재입학한 사례라면,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아이가 홀로 독학하여 검정고시를 거쳐 당당히 명문대에 합격한 기적 같은 서사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의 우리 모습을 한번 볼까요? 전쟁의 폐허에서 겨우 7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는 당당히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여러분, 혹시 3050 클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가 규모나 경제 체급을 따져봤을 때 여기가 진짜 선진국이지 라고 공인받는 일종의 글로벌 선진국 신분증 같은 건데요.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까다로운 문턱이죠. 원래 이 클럽의 멤버는 딱 6개국 뿐이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라인업 면면을 좀 보세요. 20세기를 통째로 지배했던 가장 부유한 제국주의 국가들이자 제2차 세계대전의 핵심 당사자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조 부자, 원조 제국주의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2019년 대한민국이 이 쟁쟁한 나라들 사이를 뚫고 3050 클럽의 7번째 멤버로 당당히 입성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전 세계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는 이 7개국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냐면요. 식민지 지배를 받으며 밑바닥까지 완전히 털렸던 나라가 자신들을 지배했던 세계 최고 제국주의 국가들과 이제는 동등한 위치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겁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자 기적입니다. 감히 단언하건대 앞으로 지구상에 이런 믿기 힘든 서사를 써내려갈 나라는 대한민국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사실 실제로 오늘날 세계를 이끌고 있는 가장 강력한 선진국 모임, 우리에게도 익숙한 국제기구가 하나 있죠. 바로 G7입니다. G7의 멤버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캐나다까지 이렇게 7개국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050 클럽의 멤버와 비교했을 때 인구가 적은 캐나다를 제외하면 G7과 3050 클럽은 사실상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 쟁쟁한 G7 멤버의 다음 자리를 채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죠.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국가의 체급과 경제적 실력을 모두 갖춘 우리 대한민국이 G7의 차기 멤버로 당연하다는 점에 이제 전 세계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만화보다 더 만화 같은,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 기적 같은 국격을 만들어낸 주역이 과연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세대가 이 역사의 현장을 주도했고 우리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직접 일궈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스스로도 좀 당황스럽지 않나요? 우리가 해놓고도 너무 엄청난 업적이라 가끔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거지? 하고 어리둥절하며 현실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불가능한 기적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단 한 세대 만에 전 세계가 기겁할 발전을 이루어낸 지구상의 유일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가끔 젊은 세대들에게 라떼니 뭐니 하며 꼰대 취급을 받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는 현대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드라마를 온몸으로 써내려온 전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세대입니다. 50년대부터 70년대를 버텨온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지독한 가난 속에서 오직 생존만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식들, 바로 우리만은 제대로 가르치시겠다면서 당신들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셨죠. 우리는 그 눈물겨운 희생을 자양분 삼아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찬란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완성했습니다. 존경이요? 당연히 받아야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이 찬란한 역사에 대해 당당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차고도 넘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도 우리가 읽어낸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과 의견을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